이제 이스라엘 선거일까지 3달 조금 넘게 남은 가운데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은 정치인들과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운동을 예의 바르게 치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티샤베아브 금식일을 앞두고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역사가 내부적 증오의 대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신베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내부와 해외 모두에서 오는 도전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집행기관의 투표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소비하고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대중과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호소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호소합니다. 활동가들과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레드라인입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선거는 내전이 아닙니다. 더 많은 반응을 듣기 위해 국제정치 컨설턴트이자 기돈사르 외무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조너선 자보르 씨를 헤르틀리아에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너선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레드라인에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 아이작 헤르츠그 대통령은 선거가 내전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경고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려스럽다고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제 말은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아시다시피 아부월 9일 샤바다브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슬픔의 날이며 모든 주요 정치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미 했을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모두 파괴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결이 유대인들이 번영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내분이 우리를 파괴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 이상으로 깊이 들여다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선거 발표가 점점 다가오면서 서로 다른 파벌,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이념들 사이의 긴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초정통파의 시위든 아니면 우리가 본 다른 시위든 다른 집단 시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서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에는 매우 심각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대통령은 정당 정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대통령이 그는 지금 나와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거이고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스라엘과 해외에서 많은 선거를 관리해 왔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게 되기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열릴 이번 선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첫 AI 선거가 될 것이고 이미 그 징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분명했던 그 한계선이 이번 선거에서는 확실히 흐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AI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즉시 며칠 전에 총리가 공개한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디 아이젠컷가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게 달려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만수르 아바스를 껴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비난을 받자 그 사람을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블루 앤 화이트 당도 네타냐후를 내세워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총리가 군인에게 가다 방향을 바꿔 골다를 안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즉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거임을 기억하고 과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내부 분열 때문이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안녕을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AI 생성 콘텐츠, 즉 선거 광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 중 일부는 정말 의심스럽고 추악하며 매우 불쾌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해본 적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선거 운동 면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AI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확정되고 발표된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말이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선거에서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메시지일 경우 정치인이나 후보자가 이 메시지를 승인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지요. AI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원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로고나 무언가가 표시되는 식으로. 예전에 CD에서 했던 것처럼요. 즉, 이 영상은 AI가 생성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대중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하는 모든 연설에 대해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그게 진짜 연설이었고 감정도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연기였나요? AI가 쓴 건가요? 정말인가요? 직접 쓴 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AI의 볼거리가 실제 정책을 대신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중이 정말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누가 되든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은 일을 시작해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맞아요. 피터가 대중은 앞으로 90일 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있잖아요. AI가 정말 대단한가요? 아마도 그렇겠지만 그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까요? 대통령 본인도 사람들이 소비하고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컨텐츠에 유의하라고 말했어요.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전호선 자보르 감사합니다. 이트비아에서 온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